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글쓰기에서 책 쓰기로 해서 주로 그림책 쓰기 지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그 일정한 주제를 던져주고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이제 글쓰기 과제가에서 벗어나서 좀 학생 스스로가 이제 주제도 정해보고 좀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을 좀 지도하는 것도 글쓰기나 또는 독서를 좀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책 쓰기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그림책 쓰기 지도를 많이 해서요. 예, 그런 그림책 쓰기 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림책 쓰기 지도를 이제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개인적으로 그림책을 만났던 과정을 좀 말씀해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왜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지 좀 선생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책이 올라가요, 올라가요라는 책인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여러 동물들이 이제 약간 산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 큰 동물이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뭐 지금은 나오진 않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큰 아들한테 이제 이 책을 네, 읽어줬던 경험이 있어요. 네, 큰 아들한테요.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특별히 내용은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글자도 모르는데도 내용을 좀 잘 기억하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고 그때부터 좀 서서히 그림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사과가 쿵이라는 책입니다. 사과가 쿵은 꽤 유명한 그림책인데요. 이 커다란 사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사과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커다란 사과를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먹는 소리도 좀 제각각 좀 다르고요. 뭐 와사삭 먹을 때도 있고 아작아작 먹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의성어 같은 게 나와서 좀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먹은 다음에 사과가 뼈대만 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뼈대, 그 사과 뼈대 속에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왜 인상적이냐면, 초등학교 어느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개미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네, 사라져요. 개미들이. 그리고 그 사라지는 개미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게 이제 앞표지고요. 요게 뒷표지거든요. 뒷표지 보면 이 개미들이 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개미들이 그림책 속에 들어있던 개미들이 책 뒷표지로 이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그림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림책은 앞표지랑 뒷표지를 이렇게 쭉 펼쳐서 보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매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유익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쓰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림책 많이 보잖아요. 근데 중학교 와서는 그림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림책을 만났던 시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그래도 자기한테 좀 가장 가까이 있는, 많이, 가까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읽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학생들이 좀 약간 수준이 높은 책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책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도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이제 그림책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책의 뭐 이론서 같은 것들 살펴보면 사실은 뭐 그림책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그림하고 글이, 네, 그림과 글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책이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보통 그림책을 정의할 때는 그림과 글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결합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약간 잘 뭉쳐져 있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진주 목걸이에서 뭐 진주와 목걸이의 만남처럼 이제 그림과 글이 좀 조화롭게 만나는 것이 그림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그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좀 글, 스토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책 지도를 했는데 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글보다는 뭐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시각적 매체 같은 걸 중시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시각적인 매체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매체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특히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책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림책의 한쪽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보고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도 그림책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림책을 활용해서 이미지 읽기도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게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요. 온라인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자료로 시각적이면서도 내용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이나 뭐 대단원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약간 도입 부분에서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방금 얘기했듯이 한쪽 한쪽씩 읽어 나가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림책이 좀 그런 형식들을 좀 본떠서 좀 모방해서 이제 글 쓰는 활동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림책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좀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림책을 학생들한테 쓰기를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그림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읽어줬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림책을 그냥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책 읽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림책을 한 권 들고 와가지고요. 네,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갔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좀 읽는 거를 좀 좋아하고 잘 읽는 학생들 뭐 하면 이제 특히 뭐 연극 같은 거를 좀 하는 학생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오히려 더 실감나게 읽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또는 이제 책만 보여주면 책이 좀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책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보여주면 좀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책을 좀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외국에서도 이제 독서 지도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 이제 책 읽어주는 활동이 독서의 동기 유발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활용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니까 집중력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좀 매 시간 가능하면 좋은 그림책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책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책, 여러 가지 형식의 그림책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독후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책 읽고 나서 뭐 글을 쓴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책을 읽은 다음에 질문 같은 거는 했습니다. 질문. 뭐 질문 예를 들면 이제 제목을 보여주면서 제목 처음에 이제 읽기 전에 제목 보여주면서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것, 뭐 제목을 보고 뭐 그림책의 내용을 뭐 상상해보기, 추측해보기 이런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을 읽지 않고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을 뭐 상상해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질문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유명한 뭐 문학상을 받은 그림책이라면 이 그림책이 왜 이렇게 이런 상을 받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경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한 그림책 읽었을 때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림책을 읽다 보면 학생들이 좀 그림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림책을 쓰는 것보다는 좀 그림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첫 번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 독서의 첫 번째 단계부터 뭐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듯이 그림책 쓰기도 처음부터 그림책 쓰는 것보다는 그림책을 좀 읽고 그림책을 분석하고 좀 그림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딩들을 위한 낙서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낙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낙서책이라는 뜻이겠죠. 네. 어, 제목부터가 좀 재밌는 책이고요. 그 낙서를 활용한 책입니다. 낙서를 활용한 책.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좀 이 책을 이제 넘겨보는 순간에 이 책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책의 첫 표지는 표지를 넘겨서 이제 한 장 넘기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커피 잔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 보면 아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커피 타임인데요. 지겨울 때까지 커피 잔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색칠을 한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지겨워질 때까지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 작게 보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을 손바닥에 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제, 아,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낙서만 할 수 있는 책,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디어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 같은 것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머릿속이 업무로 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도 뭐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업무로 가득 차 있잖아요. 머릿속이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지워야겠죠. 이제 수정 테이프로 뭐 이렇게 수정액으로 지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트에서 볼펜으로 이렇게 던져서 다트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한테 가서 연봉 협상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직장인들의 뭐 고뇌도 나오고 애환 같은 것도 나오는 낙서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뭐 직장인 버전 낙서책이죠.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낙서책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낙없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딩을 위한 낙서책 낙서열전이 1권부터 2권까지 두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여기 보면 숙문고 2학년부터, 2학년 5반부터 8반 학생들이 지은 걸로 나와 있죠. 네. 앞서서 제시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낙서책, 그 책을 참고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할 만한 낙서 같은 거를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제 만든 거죠. 굉장히 좀 의미 있고, 학생들한테도 좀 다가가기 편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여기 왼쪽을 보면 이제 여기 펜 꾹 누르고 있기 얼마나 멀리 번지나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펜을 이제 수성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이 이렇게 설설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번져나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벌거벗은 달마시안에게 땡땡이 무늬를 그려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이렇게 그려주라는 거겠죠.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를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주자. 뭐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낙서책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낙서책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낙서책은 또 의미 있는 게 여기 제가 이제 그 링크 주소를 하나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낙서책이 학생들이 이제 저작권을 기증을 했어요. 저작권을요.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이 책의 이제 PDF 파일을 받아서 자유롭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낙서책을 가지고 그래도 그림책을 쓰기 위한 약간 첫 번째 단계로 이 낙서책 쓰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복사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뭐 다 나눠주기 어려우면 이제 모든별로 해서 책 이제 낙서열전이 2권이니까 2권의 책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보여주고 자, 학생들도 자 이게 고등학생들이 쓴 책이다. 너희들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이걸 흉내내서 한번 낙서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만들기보다는 뭐 쓴다고 해야겠죠. 낙서책을 써보자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네, 화이트펜으로 식상한 커피 위를 토핑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화이트펜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네, 화이트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라떼 아트라고 해서 이제 커피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 내는 거를 흉내 내는 겁니다. 꽤 몇 년 전에 쓴 작품인데도 이 감각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리스타 해서 화이트펜으로 식상한 커피 위를 토핑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낙서책의 한쪽을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표현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손글씨로 톡하기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낙서책을 좀 쓰는 활동이 그림책을 쓰기 위한 전 단계, 좀 도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낙서책 쓰기가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낙서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낙서책을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독자의 영역에 있는 거죠. 독자죠, 독자. 그러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낙서책을 한 번씩 써보라고 하거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쓰고 한두 개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두 개만 해보라고 해요. 네. 한두 개라 한두 개를 이제 직접 써보는 순간부터는 독자가 아니라 이제 저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필자의 영역으로. 그래서 낙서책 쓰기는 독자에서 저자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먼저 좀 해보면 나도 이제 책 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좀 깨닫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림책이 이런 거잖아요.
그림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있는 형태니까 그림책의 형식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좀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그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의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책의 낙서책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모으면 사실은 이제 그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각 학급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든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여러 사람이 함께 묶어서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좀 낙서책 쓰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좀 쉽게 흥미를 가지면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독서의 단계로 다시 가서요. 제가 이제 제1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좀 읽기의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읽기의 심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쓰기 위한 독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책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림책을 여러 권을 읽어야 되겠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꼼꼼하게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표현을 잘하는 시기잖아요. 책은 잘 읽지 않더라도 SNS 상에서 자기가 이제 표현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문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대화를 하거나 말로 하기보다는 문자를 보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상에서 뭐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도 있고, 짧은 글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쓰는 활동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그냥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짧게 짧게 툭툭 던지는 쓰기 활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쓰기 활동이 독서 활동에 비해 읽기 활동에 비해서는 좀 많아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쓰기 활동들을 좀 잘 활용하면 그림책을 쓴다 아니면 어떤 큰 일정한 글을 쓴다고 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읽기 활동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독서 활동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좀 책을 꼼꼼하게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고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그림책이 좀 많아야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그림책 쓰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사전에 좀 사서 선생님께 그림책을 좀 구입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쓰기 위한 독서로 이제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쓰기 위한 독서라고 하면 이제 그림책이 한 편의 이야기잖아요.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뭐 선생님들도 다 알다시피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이제 인물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인물 설정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인물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소설을 읽은 후에도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게 인물이더라고요, 인물.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이제 어린 왕자인데, 어린 왕자의 이게 내용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읽고 나서도. 근데 어린 왕자라는 그 인물이 주는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따라서 그 그림책에서 일종의 이야기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등장인물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네, 등장인물의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이걸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그림책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책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 쪽이고 또 문학적인 글쓰기를 이제 그림책하고 좀 접목시키는 편이라서 주로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등장인물을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학생들한테 제시하면 좀 어려워합니다. 등장인물을 분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고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발문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질문을 이제 교사도 학생한테 질문을 좀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 네, 학생들한테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말 대신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구로 만나고 싶은 인물 찾기라고 하면 나름대로 친구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좀 다른 사람들, 독자들한테도 좀 매력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과제를 제시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물을 찾았으면 책의 줄거리 같은 걸 좀 요약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책의 줄거리 요약하라고 하고요. 정 안 되면 책의 내용을 좀 베껴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줄거리 요약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림책은 좀 길지 않아서 가능하면 뭐 베껴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등장인물의 어떤 뭐 특징이나 성격 같은 걸 파악하라고 합니다. 특징이나 성격 파악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저는 뭐 등장인물의 겉모습, 외모 같은 걸 이제 표현하는 부분 찾아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의 행동, 네, 등장인물의 마음 같은 걸 표현하는 구절 같은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등장인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쓰기 위한 독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 내용이나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생님들이 적절한 질문을 던진 후에 네, 학생들이 또 이제 쓰기 위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과제들을 좀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림책 이런 이제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좀 생각해보고 뭐 교훈적인 거,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좀 가볍게 뭐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 선물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생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평생 소장하고 싶은, 평생 가지면서 좀 옆에 두고 보고 싶은 책. 그건 뭐 내용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학생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 예,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앞서서 이제 그림책도 한번 평소에 이제 그림책도 교사가 한번 쭉 읽어줬고 그다음에 낙서책 쓰기라고 해서 이제 저자로서 이렇게 역할이 어떤 건지 좀 맛도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그림책을 쓰기 위해서 그림책에 필요한 요소들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림책을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책, 나만의 그림책의 약간 추진, 계획서, 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뭐 책을 쓰는 교육이 저자로서의 체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자로서의 체험. 그리고 이게 약간 진로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저자로서의 체험, 진로 이런 것과 관련 지어 있는 책 쓰기 교육에서는 결과물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저자들이 책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서서 내용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책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쉽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그림책 추진 계획서는 좀 제가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적도 하고 피드백도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림책 쓰기 추진 계획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꼼꼼하게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추진 계획서가 사실은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책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책 제목이 책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인상적으로 좀 관심이 있게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라라고 좀 얘기를 해줍니다.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책 제목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책의 제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제목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제목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소개인데요. 저자 소개는 당연히 이제 작성자 학생에 대한 소개겠죠. 근데 학생에 대한 소개를 보면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무슨 상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자기가 봤던 저자 소개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것, 또는 이거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흉내내서 써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소개하는 걸 약간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자 소개는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의도로 썼다라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저자 소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상 독자층인데요. 네. 이 책을 누가 읽으면 좋을지 좀 예측해 보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독자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초등학생들 또는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40대 부모님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가능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림책이니까 독자층이 그래도 자기보다 좀 어린 학생들한테 하면 좋겠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네, 그림책도 있지만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 동생이 있다고 하면 동생이 읽어도 좋은 책. 예, 그래서 그렇게 독자층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자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엉뚱한 내용,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인 내용을 이제 제외가 되는 거겠죠. 야, 너 동생한테 읽혀야 되는 책인데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 자연스럽게 또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도 시킬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독자층에 대해서 좀 고려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도로 책을 쓰게 됐는지 이유 같은 걸 좀 고민하는 게 좋겠죠. 이게 뭐 책에서 전달해주는 주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기획 의도라든가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거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다른 책에는 없는 약간 구별되는 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책에 특별한 점이 좀 있어야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끌 수 있잖아요. 뭐, 그, 출판 시장에 나오면 이제 그 책이 팔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기만의 좀 책 특징 같은 걸 좀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참고할 만한 책,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했던 책, 추진 기획서 쓸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있으면 쓰라고 하고, 혹시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추진계획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책의 이제 전체적인 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분량, 그 다음에 책의 내용과 형식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추진계획서에서 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가 바탕이 되어야 앞에 나와 있는 뭐 책 제목이라던가 저자 소개 쓸 때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음, 일단 책 크기는 뭐 A4 용지를 접어서 써도 되고 좀 작게 해도 되고 좀 크게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상 분량은 그림책 분량의 절반인 16쪽 정도로 이제 작성하라고 합니다. 16쪽 정도면 이제 8장 정도 되는 거고 앞뒤에 표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임책은 보통 32쪽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렇게까지는 학생들이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분량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뭐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책 쓰기 하면 좀 되게 두껍고 뭐 긴 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림책 분량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이제 한번 써보자라고 하고 절반 정도만 써도 완결성 같은 것들이 네, 완결된 형태로 잘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잘 만들고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책의 내용과 형식을 각 쪽마다 들어갈 내용을 자세히 씁니다. 마치 영상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처럼 쓰는 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네, 스토리보드로 쓰는 것이 뭐 일쪽에는 대략적인 그림 나타나고 뭐 글이라던가 아니면 들어갈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앞표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뒷표지까지 중간 그 사이사이에서 일쪽에 뭐 이쪽에 뭐 삼쪽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자세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그림책은 이런 내용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색깔이 좀 다르게 하면 이 부분 있죠. 네, 책의 내용과 형식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충 쓰면 이거는 좀 다시 쓰라고 하고 이거는 보완하라고 하고 자세히 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학생들이 나중에 책 이렇게 쓰기 할 때 이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열심히 잘 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음, 막상 이제 학생들이 그 뭐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좀 모르고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그림책 더 찾아봐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약간 그 책을 쓸 수 있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정도를 뭐 간단하게 줍니다.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이 기존의 그림책을 좀 보고 그 그림책의 뒷이야기를 좀 이어서 써보는 이런 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죠. 뭐 뒷이야기 써보기. 뭐 이런 거는 뭐 앞에 내용이 바탕이 되니까 뭐 뒤에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 좀 쉽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원래 있던 이야기를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드는 예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거든요. 그거를 늑대 입장에서 쓴 거 있어요. 늑대 입장에서 뭐 들려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라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반대로 늑대가 되게 착한 인물 나오고 네, 그 돼지가 좀 악독한 인물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책을 약간 비틀어서 약간 모방해서 좀 패러디해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쓰는 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그 짧은 팁 같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림책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림책 쓰기 말고도 이 그 제가 활동하는 단체인 책다세와 함께하는 책 쓰기 교육에서는 그림책 쓰기뿐만 아니라 좀 진로에 관련된 책 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
뭐랄까 정보 전달이나 뭐 자료를 조사하는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뭐 문학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이제 비문학적인 글쓰기, 책쓰기를 하는 것까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혹시 더 책쓰기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좀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썼던 그 학생들의 작품을 두 작품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몇 년 전에 쓴 작품인데 이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저작권을 기부한 거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음, 독서 활동 또는 쓰기 활동이 약간 그 봉사 활동하고 연계될 때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때 학생들의 글이 쓰기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쓴 글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김수빈 학생이 개미혁명이라는 주제로 쓴 작품이거든요. 네, 뭐 오늘은 개미 74호가 소풍을 가는 날이다. 아들 멀리 가지 말아라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귀여운 개미 그림들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요 링크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의 이제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개미들이 새로운 이제 뭐 뭐랄까 머리띠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뭐 좀 아이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약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뭐 개미혁명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네,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박나은 학생이 쓴 고장난 시계라는 작품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말 그대로 시계가 고장났는데 그 시계가 아빠의 유품인 거예요. 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아빠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이제 고장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게 한 장 더 넘겨보면요. 네. 혼자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이 울컥했다라고 해서 여기 링크 주소로 가면 또 역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이 학생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잘 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앞에 이렇게 저작권을 기부해준 두 학생의 작품은요, 이렇게 네, 전시회도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좀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한글날 저희가 이제 택다세란 모임에서 좀 한글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한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저작권을 공개하는, 저작권을 기부하는 운동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글날 이렇게 작품들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 활동, 쓰기 활동을 봉사 활동하고 연계하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쓰기 활동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사 연수에서 앞서서 이제 그 그림책을 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저작권을 갖는 거잖아요. 작가잖아요, 작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생 저자와 만남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학생이, 네. 나머지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자기가 이런 작품을 이런 의도로 썼다. 이런 의도로 썼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뭐 그림책 쓰기 지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해 주셨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저자와의 만남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뭐 학교에서도 뭐 가능할 것 같고 학교에서는 뭐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선배 저자와 만남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일반 학생이 2반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2반 학생이 3반 가서 이런 식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1반에 있는 그림책들을 2반에서 같이 읽고, 뭐 2반에서 그림책들을 3반에서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약간 저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좋은 작품들이 있다면 이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기부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의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창문여 중에서는요, 사우라는 독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동아리거든요. 어, 선생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책을 하나 정해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렇게 예, 늘 매년 이렇게 책을 읽고 있고요. 뭐 국어 선생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각자 읽은 책에 대해서 네, 글도 쓰고 자료집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 자료집을 낸 날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간단하게 뭐 다과도 먹고 뭐 케이크도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저희 학교 독서 동아리를 자랑하는 이유는 어,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책도 읽고 좀 글을 쓰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면 그것이 학생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문화들이 그렇게 해서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한테 전달될 때 그게 뭐 진정한 의미에서 독서 지도고 쓰기 지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뭐 독서 동아리 한다고 책을 이제 똑같은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요.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무슨 책이냐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책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도 책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또 선생님이 쓴 글 같은 거 보면,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좀 좋은 읽기와 쓰기 지도가 되고 그게 문화로서 정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저희 글쓰기에서 책 쓰기로까지 해서 이렇게 그림책 쓰기 지도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뭐 선생님들한테 제 나름대로 수업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